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배우 러셀 크로우는 DCU에서 슈퍼맨의 아버지 조엘 역으로도 나와서 선 굵고 믿음직스러운 역할을 이미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는 이제 MCU의 그리스 신들의 천둥의 신 제우스로서 토르라는 아스가르드의 천둥의 신과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블 코믹스가 북유럽 신화, DC 코믹스가 그리스 신화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제우스와 헤라클레스만큼은 마블에서도 제법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블 코믹스의 제우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마블 코믹스의 제우스는 1949년에 출판된 비너스 5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마블 유니버스에서 올림푸스 신들의 기원은 조금 다릅니다. 엘더갓 데모고지가 자신이 먹어치운 무수한 엘더갓들의 에너지를 하늘에 퍼뜨렸는데 훗날 인간이 하늘에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의해 그 에너지들이 각 문화 건별에 걸맞게 신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엘더갓 가이아가 올림푸스라는 포켓 디멘션에서 그녀가 낳은 아들 우라노스와 동침을 해서 여러 신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차지한 뒤에 레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라노스는 크로노스에게 너도 내 자식에게 왕위를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 혹은 저주를 내렸고 그 때문에 크로노스는 레아와 동침하면서 낳은 포세이돈, 하데스, 헤라, 데메테르, 헤스티아를 모두 타르타로스에 보내버립니다. 이를 참지 못한 레아는 지구의 리케이온 산에서 몰래 제우스를 낳았고 그 아이를 가이아에게 맡겨서 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이아는 제우스를 크레테 섬에 숨겼고 성인이 된 제우스는 타르타로스에서 형제들을 탈출시킨 뒤에 크로노스와 싸우는 전쟁 티타노 마키아를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뒤 그는 올림푸스라는 포켓 디멘션의 새로운 지배자가 됩니다. BC 8000년경에 올림푸스라는 포켓 디멘션의 거주인들, 즉 제우스와 그의 올림푸스 신들이 영어로 말하자면 올림피안스가 지구의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 포탈을 형성하고 자리 잡으면서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으로 숭배받습니다. 제우스는 지구에서 여러 자손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는 왕녀 알크메네를 속여서 낳은 헤라클레스도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제우스는 올림푸스 산 근처에 이터널 종족의 핵심 도시 올림피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우스와 아테나는 이터널스의 리더 주라스와 테나를 만나게 되고 서로의 유사성에 놀라면서 합의를 합니다. 주라스와 테나가 대변인으로 활동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간들은 주라스와 테나가 바로 제우스와 아테나 그 자체라고 생각했지만 말입니다. 다소 뜬금없는 이 설정은 작가 잭 커비가 자신의 작품 이터널즈가 인류의 각 신화의 원천이라는 컨셉을 사용했기 때문에 후대에 추가된 설정입니다. 이후 토르가 그리스군과 싸우는 바이킹들을 돕다가 그리스군이 소환한 헤라클레스와 같이 충돌하게 됩니다. 양측은 서로 휴전하려고 했지만 로키가 토르로 변신해서 올림푸스에 잠입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제우스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헤라클레스를 선두로 올림푸스의 신들이 아스가르드의 신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딘도 전쟁을 원치는 않았고 오해가 풀리면서 전쟁은 중단됩니다. 토르가 로키와 싸우다가 트로이 전쟁 시대로 즉 과거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토르는 트로이 전쟁에서 활약하다가 제우스에게 경고를 받습니다. 토르는 그럼에도 트로이 전쟁에서 계속 활동했고 제우스는 그런 토르를 싸우면서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토르 대 제우스 코믹스였습니다. 여기서 제우스는 장기간 토르와 싸웠는데 둘의 싸움은 막상막하였으나 제우스가 토르를 봐주면서 싸운 것 같은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토르가 트로이 전쟁에서 누구 편을 들어서 이기게 하려고 싸운 것이 아니고 올림푸스가 이 전쟁으로 쿼에서 아스가르드를 위협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싸움은 끝이 납니다. 제우스는 토르와 오해를 풀고 자신은 오딘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토르를 멋진 전설로 인정하고 화해합니다. 기독교가 점차 세력을 넓히자 제우스는 올림피안스에게 이제 인간의 역사에 크게 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셀레스티얼의 세 번째 지구 방문 서드오스트가 발생하고 서드오스트는 여러 신들에게 인류 역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을 어길 경우 신들과 인간의 연결을 아예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또한 다음 방문에서 인류의 가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떠나게 됩니다. 오딘은 셀레스티얼의 포스오스트가 인류를 멸종시키고 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막고자 제우스, 비슈니와 같이 셀레스티얼을 막을 병기, 디스트로이어 아머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제우스의 프로필에선 고전 비너스 시리즈에서의 일들이 바로 이때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현대에서 제우스의 활동은 헤라클레스가 토르와 처음 만나서 싸울 때 막상막하인 둘의 싸움을 중재했던 것을 첫 활동으로 칩니다. 여기서 처음은 이 출판 연도상에서 헤라클레스가 처음 등장한 것을 말하며 앞서 말씀드린 헤라클레스와 토르의 싸움에 의한 신들의 전쟁은 후대 작품에서
하면서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정을 바꾸면서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어벤져스 코믹스에 헤라클레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의 조연으로 본격적으로 마블 유니버스에 등장했습니다. 토르의 악당 인첸트리스가 어벤져스를 제압하고자 헤라클레스를 세뇌해서 팀을 공격했는데 호크아이가 헤라클레스의 세뇌를 간신히 풀지만 제우스는 헤라클레스가 지구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지구로 추방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어벤져스 맨션에서 숙박하면서 팀을 돕다가 결국엔 어벤져스 멤버가 됩니다. 이후 올림푸스를 티폰이 침공하자 제우스와 신들은 하데스로 도망칩니다. 어벤져스의 도움을 받은 헤라클레스가 티폰을 제압하고 제우스는 그의 추방을 사면해줍니다. 이후 플루톤은 올림푸스와 지구를 지배하길 원했고 핵전쟁으로 인류가 돌연변이가 된 대체 시간대에서 군대를 만들어서 지구를 침공합니다. 제우스는 토르와 미군을 도와서 플루토를 그의 차원인 하데스로 돌려보냈습니다. 플루토는 이제 다른 죽음의 신들과 결탁을 해서 제우스를 협박했고 헤라클레스는 이때 챔피언스라는 슈퍼히어로 팀을 만들면서 플루토와 맞서 싸웠고 제우스가 플루토를 다시 하데스로 돌려보냅니다. 한편 셀레스티얼의 포스호스트의 등장이 가까워지자 도시 올림피아의 이터널즈는 유니마인드를 만들어서 셀레스티얼의 심판을 막고자 합니다. 이미 셀레스티얼과 싸울 계획을 따로 갖고 있었던 오딘은 이터널즈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포켓 디멘션 올림푸스의 올림피안스와 즉 그리스 신들과 동맹을 맺고 이터널즈와 싸웁니다. 제우스는 오딘과 같이 함께했고 주라스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오딘은 이터널즈 편이었던 토르와 싸우다가 아스가르드로 가서 디스트로이어를 가져오면서 제우스를 필두로 한 올림푸스의 신들은 전장을 떠납니다. 오딘과 토르, 이터널즈가 오해를 풀고 같이 셀레스티얼과 싸우지만 결국 가이아가 셀레스티얼을 설득하면서 포스 호스트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셀레스티얼에 의해 죽은 오딘과 아스가르드인 전체는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이 토르에게 힘을 부여해주면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 어벤져스가 언더시즈라는 이벤트에서 지모와 그의 마스터즈 오브 이블에 의해서 큰 패배를 겪게 되고 맨션을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토르 대 제우스의 두 번째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는 제우스가 정말로 토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큰 부상을 입고 사라지자 어벤져스는 그의 실종을 조사하는데 그러는 동안에 올림푸스의 신들에게 한 명씩 공격당하고 납치당합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제우스는 어벤져스가 헤라클레스의 부상에 책임이 있다면서 그들을 하데스로 보내버립니다. 어벤져스는 플루토와 싸운 뒤에 간신히 아테나, 헤파이스토스, 비너스를 설득해서 제우스를 만납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감히 필멸자 주제에 불멸의 신들에게 훈계를 하냐면서 어벤져스를 공격합니다. 제우스의 공격에 간신히 버틴 네이머, 슈얼크, 캡틴 마블, 모니카, 램보를 토르가 이끌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림푸스 신들은 우리의 분노를 알라! 너희는 이제 왜 우리가 어벤져스인 알게 될 것이다. 토르 일행은 제우스, 아레스, 디오니소스, 아르테미스와 싸웁니다. 토르는 여기서 제우스와 싸우지만 아무리 토르가 강력하다고 해도 상대는 토르의 아버지 오딘과 같은 스카이파더인 제우스였습니다. 남은 쓰러진 멤버들을 다름 아닌 프로메테우스가 치료해주고 프로메테우스는 헤르메스를 시켜서 헤라클레스도 자신이 치료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제우스가 토르를 죽일 기세로 공격하고 토르가 큰 부상을 입는 가운데 캡틴 마블 모니카 램보가 제우스를 공격합니다. 모니카 램보는 제우스에게 어벤져스의 이름으로 항복을 명령한다 라고 말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공격을 퍼붓겠다고 말합니다. 토르가 모니카 램보를 말리고 제우스는 그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모니카 램보가 제우스에게 돌진하고 올림푸스를 강렬한 섬광이 밝힙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끄떡도 없었고 모니카는 두 번 다시 같은 화력으로 공격을 못한다면서 걱정합니다. 그러는 동안 네이머와 슈얼크가 제우스를 급습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제우스와 싸우는 팀은 우선 제우스를 계속 교란하는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블랙나이트가 에보니 블레이드로 제우스를 성공했고 슈얼크와 네이머가 동시에 타격을 가했으며 토르가 멸리를 날렸습니다. 이후에 모니카 램보가 거대한 에너지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제우스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제우스가 더 이상은 못 놀아준다면서 폭주하고 현장의 어벤져스 모두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토르부터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힘으로 제우스를 밀어버립니다. 분노에 눈이 먼 제우스가 되받아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아들 헤라클레스였습니다. 자신이 헤라클레스를 죽일 뻔했다는 것에 분노를 잃게 됩니다. 이후 제우스는 오해를 풀게 되고 어벤져스에게 사과한 뒤에 올림푸스 신들이 지구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어벤져스를 지구로 보내주고 헤라클레스는 그렇게 어벤져스를 떠나게 됩니다. 모니카 램보가 여기서 화내기 컸는데 이는 사실 그녀를 어벤져스의 새로운 리더로 만들기 위한 당시 연재의 빌드업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헤라클레스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지구에서 활동했고 결국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신적인 힘을 박탈하고 지구로 추방했습니다. 당시엔 이미 온슬로트 때문에 어벤져스와 판타스틱4가 모두 죽은 걸로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올림푸스의 힘을 이용해 어벤져스를 찾고자 헐크에게 같이 올림푸스로 쳐들어갈 것을 제안했으나 헐크는 거절하면서 오히려 헤라클레스와 싸웁니다. 헤라클레스가 큰 부상을 입자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올림푸스의 힘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거절하면서 퀵실버와 같이 히어로들을 찾습니다. 이후에 제우스는 더 이상 인류를 등한시할 것이 아님을 깨닫고 월스트리트에 올림푸스 그룹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인간들과 몰래 같이 지내면서 같이 살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다 일본의 혼돈의 신 미카보시가 제우스의 아들 아레스의 아들 알렉산더를 납치하고 세뇌합니다. 제우스는 아레스를 위해서라도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알렉산더를 구조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제우스는 사망하게 됩니다. 제우스로부터 많은 권력을 물려받게 된 헤라는 올림푸스 그룹을 멋대로 운영하면서 신들과 갈등했고 티폰을 보디가드이자 연인으로 두었습니다. 한편 그러는 동안 플루토는 죽은 제우스를 조롱하는 재판을 열게 됩니다. 판결은 결국 제우스의 패소였고 제우스는 레테강의 물을 마심으로써 기억을 잃고 어린이의 몸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로 돌아온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와 여러 모험에 나서며 착하게 자랍니다. 어린 제우스는 헤라를 설득했으나 그때를 노린 티폰에 의해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미카보시가 카오스킹으로 각성하면서 플루토는 카오스킹으로부터 하데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죽은 제우스와 헤라와 같이 카오스킹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카오스킹이 제우스를 죽이게 됩니다. 죽은 제우스는 카오스킹의 부하가 되어서 더욱 강해져서 갤럭투스를 쓰러뜨렸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제우스를 죽이지만 카오스킹이 그의 시체를 이용해서 다른 신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가 미카보시를 헤라가 만들려고 한 우주로 보내고 미카보시가 우주에 입힌 피해를 복구하면서 상황은 해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우스와 헤라 모두 돌아오고 이후에 헐크가 헤라클레스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헤라클레스는 제우스만이 해줄 수 있다고 조언해줍니다. 이 때문에 헐크는 올림푸스에 나타나고 다른 그리스 신들은 물론 제우스와 싸우게 됩니다. 제우스는 여기서 헐크를 손쉽게 제압을 했고 프로메테우스처럼 벌을 주었지만 결국엔 헤라클레스에게 헐크를 도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에 제우스는 한국의 서울에서 스톰이라는 이름의 유명인으로 지내면서 이성을 유혹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헤라가 극대노하면서 그의 힘을 빼앗았고 제우스는 뚱뚱한 술주정뱅이가 됩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가 고대 유물로부터 마력을 흡수하는 바바야가와 싸워 이기면서 헤라클레스는 그 힘을 제우스에게 주었고 제우스가 다시 신이 됩니다. 제우스는 감사의 인사로 헤라클레스에게 다시 신성을 주려고 했으나 헤라클레스가 거절하면서 서로 다음을 기약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우스의 죽음이 금방 다가옵니다. 그랜드마스터와 챌린저라는 두 엘더즈 오브 유니버스 때문에 닉스라는 밤의 신을 봉인한 제우스의 주문이 깨지게 됩니다. 닉스는 탈옥하자마자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이끌고 그리스 신들을 학살했는데 이때 제우스도 죽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한 죽은 올림푸스 신들은 본래의 원초적인 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크 올림피언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크 올림피언스는 뉴 올림푸스라는 공중에 떠있는 신들의 도시를 중심으로 행성들을 지배했고 결국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와 싸우게 됩니다. 이때 제우스는 아테나에게 배신을 당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번 영화에서 제우스는 뉴 올림푸스인지 전능의 도시인지 아무튼 아름다운 곳에 유명인 혹은 지배자로 나와서 토르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에서 그가 자주 죽은 만큼 고르에게 죽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발키리에게 능력만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게 있어서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은 바로 헨리 카빌이 MCU 헤라클레스로 스쳐 지나가듯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우스가 이번 영화에서 어떻게 활약할지 궁금해지고 그가 정말 죽을지도 기대가 됩니다.